같이 볼 문제 수투 고쟁이 스텝 3의 105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fx 플러스 4다. fx는 주기함수다. gx는 gx 플러스 4다. gx도 주기함수다. 저기 나와 있는 4라는 숫자가 주기를 뜻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주기가 있다 정도만 알 수 있는데 밑에 보니까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4마다 반복되는데 2마다 반복됐을 수도 있었겠지. 식만 좋아져 있었다면. 그렇지만 그래프가 좋아져 있는 걸 보니까 이건 최소 4마다 반복되는 거구나. 주기가 4구나. gx도 마찬가지로 주기가 4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참거짓 한번 조사를 하시오라는 건데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 문제가 궁금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는 뭐가 안 됐다는 거겠지. 그래서 단순하게 조금 생각을 해봤었을 때는 스텝 3를 풀 정도인데 안 됐다? 그럼 아마 리을 아니면 미음 이 정도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 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부터 정리를 합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극한 문제를 계산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건데 우리가 참 많은 함수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하는 건 뭐가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때까지 배운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 다항 함수일 수도 있고 유리 함수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얘들아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의 함수. 그러니까 다항 함수랑 다항 함수를 엮어서 만들 수 있는 곱 형태라던가 차 형태라던가 합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는단 말이야. 그럼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곱 형태, 차, 합, 나눗셈. 아이 글자가 참 그렇죠. 자, 이런 형태들의 전체를 묶어서 사칙 연산으로 표현된 것들일 수도 있고요. 또 많이 나오는 거 뭐 있어요? 합성함수일 수도 있고요. 맞지? 합성함수일 수도 있고요. 자, 또 경우함수였을 수도 있대. x의 범위에 따라서 관계식이 달라지는 함수를 우리는 경우함수라고 부르지. 자, 그 다음에 뭐 대칭이 이루어진 함수, 주기함수 너무 많아. 그러니까 끝이 없으려고 하면 대칭, 그 다음 뭐 주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함수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서도 이 문제에서는 몇 가지를 묻고 있는 거지. 그럼 너네가 이게 잘 준비가 되어 있냐?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잘 준비되어 있다면 한번 같이 참고해서 따져볼게요. 기억부터 보시면 fx 곱하기 gx입니다. 0에서의 극한값을 조사를 하라고 했고요. 0에서 각각 수렴하는 형태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때는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알고 있죠? 극한 자체를 나눠야 돼요. 0으로 가는 우극한이랑 극한 자체를 0으로 가는 좌극한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때 fx 극한은 어떻게 되냐? gx의 극한은 어떻게 되냐? 자, 마찬가지로 좌극한으로 갈 때 fx 극한이 어떻게 되냐? gx의 극한이 어떻게 되냐를 볼 거고요. 자, 이렇게 따로따로 우극한, 좌극한을 나누고 나면 fx 우극한 값 존재합니다. 그죠? gx 우극한 값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도 괜찮아? 따로따로 생각해서 구한 다음에 곱해도 괜찮은 거지. 됩니까? 그래서 fx 0으로 가는 우극한 얼마입니까? 그쵸?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gx 0으로 가는 우극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곱해줬더니 얼마가 나왔대? 1이 나왔대. 마찬가지로 좌극한도 한번 해보는 거야. 좌극한 해봤더니 1라운드 1이구나. 그제서야 우리는 이게 어땠다? 같았다. 그러므로 극한값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얼마다? 1이라고 얘기를 하자. 됐나요?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을 보시면 자, 차 형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1에서 얘네들이 극한값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건 뭐다? 우극한, 좌극한 나눠서 하셔야 된다. x가 1로 가까이 가는 우극한, x가 1로 가까이 가는 좌극한을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fx 빼기 gx 마찬가지 fx 빼기 gx의 형태를 볼 거지만 이렇게 우극한, 좌극한 나누고 나면 얘도 우극한 값 존재하고요. 얘도 우극한 값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극한을 계산한 다음에 빼도 괜찮다. 됐나요? fx 우극한 1에서 우극한 얼마입니까? 맞아요. 마이너스 1 빼기 gx는요.
우극한 1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x 1로 가까이 가는 좌극한 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빼기 gx는 얼마야? 0이야. 그래서 계산해 본 결과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1이 됐다. 같아 달라? 달라. 달라. 자, 그래서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은 무슨 함수? 합성함수. 합성함수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얘들아 뭐 수업을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수업의 개념을 각자가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합성함수에 관련된 게 나왔다. 뭐 그 문제마다 극한은 이렇게 푼다. 연속은 이렇게 푼다. 뭐 나중에 가서 뭐 도함수 활용을 할 때 이렇게 한다. 적분을 할 때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상황별로가 아니라 합성함수는 관계 해석이 제일 중요하다. 됐나요? 그래서 F, G 순서대로 극한 계산하면 되는 거지. 자, 1로 가는 극한 조사하고 있습니다. 1로 가는 게 우극한일 수도 있고 1로 가는 좌극한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F 입장에서 봤었을 때 1로 가는 우극한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건 보면 돼.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이건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좀 보시면 1로 가는 우극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 그치? 마이너스 1로 향해서 가고 있지만 마이너스 1보다는 어때요? 아직 조금은 더 큰 거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갔지만 조금은 더 크다. 이걸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1로 가는 좌극한도 한번 볼까요? 1로 가는 좌극한 어떻게 돼요? 자, 이것도 좀 볼게요. 1로 가는 좌극한 이렇게 쭉 가고 있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근데 얘는 뭐 디테일 정확하게 얘기하면 계속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형태로 계속 나오는 수렴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방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고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는 건데 큰 쪽에서 가까이 간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간다를 말을 못해요. 그냥 계속 마이너스 1인 형태였으니까 그때는 여기에 어떤 방향성을 두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는 거고요. 그럴 때의 결과는 자, 얘는 그냥 그대로 얘들아 g라는 함수에서 봤었을 때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밑에 것의 결과는 뭐라고 봐야 된다? 그냥 g 마이너스 1이라고 보면 됩니다. 됐겠죠? 위에 거는 극한 계산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봐봐 함수값을 먼저 해결을 해보면 g의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은 얼마로 나온다? 1로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거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간 우극한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요렇게 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 우극한 이렇게 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되는 거다? 맞아요. 1로 가까이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서로 같은 결과가 나왔지? 동일하네. 우극한, 좌극한 나눠서 해봤더니 모든 극한, 우극한, 좌극한 나눠서 해보면 다 나와요 답이. 자, 그래서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수렴한다 안 한다 조사 여부를 할 때 우극한, 좌극한 나눠서 하면 되는데 근데 또 모든 함수를 그렇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계산해 나가는 과정들을 배우는 거였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리얼도 볼게요. 얘들아 리얼도 뭐야? 당연히 합성함수지. 얘들아 이렇게 fx 있는 게 아니라면 이게 아니면 이것이 아니면 전부 다 무슨 함수다? 합성함수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주기로 읽어 나가는 게 있고 또는 뭐 대칭으로 읽어 나가는 게 있고 이런 겁니다. 어쨌든 합성함수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리을도 당연히 무슨 함수의 극한? 합성함수의 극한이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지. 됐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합성함수의 극한을 조사를 했는데 여기 했잖아요. 우리 지금 이 부분 했는데 자, 이거를 하다 보면 매번 이렇게 집합 주머니를 그려가면서 함수의 대응 관계를 살펴야 될까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에요. 학습을 하는 이유가 뭐야? 저런 걸 연습을 해서 나는 이제 저걸 그리지 않고도 저런 대응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거지. 합성 함수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을까요? 그럼 이번에는 안 하고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t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때 이 t-1분의 6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를 파악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얘를 뭐 값을 넣어서 할 수는 함수인데 얘들아 값을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다 넣냐. 그치?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이런 걸 할 때 그래프의 도움을 받는 거야. 됐나요? 그럼 이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여기 t가 1이라고 하는 놈이 정근선일 거고 6이라는 놈이 정근선일 건데 이 함수의 이름을 그냥 y라고 부를게요. 자, 그럼 y가 6 되는 곳이 정근선이 될 거고 양수였기 때문에 정근선 기준으로 1, 3, 4분면의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뭐한데 이렇게 쭉 가지. 이렇게 쭉 가면 그 함수값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 여기로 향해서 가고 있어. 어디? y는 6. 근데 y는 6보다는 조금 어때요? 그치? 조금은 작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값 자체가요. 여기는 이 값 자체가 6으로는 가까이 갈 텐데 6보다는 조금 어떻다고요? 작다를 생각을 하면 돼.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은 이제 그림 도움을 받은 거니까 잠깐 지울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요. 6으로 가까이 간다. 아, 이 안쪽에 있는 놈이 자, 좀 당겨 볼까요? 이 안에 있는 이 놈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맞아요. 6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6보다는 조금 작아. 그때 이 F라고 하는 놈의 극한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일단 정리된 내용을 쓰면 리을은 이렇게 된 거예요. 리미트 F 입장에서는 그 X가 6으로 가고 있는 좌극한이 된 거예요. 됩니까? 자, 그럼 선생님 여기 그래프에서 6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뭘 처음에 줬었어요? 맞아요. 주기를 줬었어. 얼마마다 반복되는데? 4마다 반복된대. 그럼 이건 뭐라고 바꿔도 괜찮을까? 그치? X가 2로 가까이 가는 좌극한이라고 바꿔 생각해도 괜찮겠지. 어차피 그래프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됐나요? 그럼 2로 가까이 가는 좌극한만 파악하면 되니까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됐나요? 자, 우리 탑 체크를 지금까지 안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건 되는 거였고요. 얘도 되는 거였고 얘도 되는 거였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미음 볼까요? 미음을 보시면 리미트 x가 4로 가는 우극한일 때 f-x 더하기 g-x 이거의 극한을 조사를 해달래. 다행히 우극한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씩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하나씩 할 건데 자, 문제는 또 4로 가는 것은 그림이 없는데요. 근데 리을에서 했잖아. 무슨 함수라고? f도 주기함수고 g도 주기함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질문. 자, f가 주기함수면 f-x는 주기함수일까요? 아닐까요? f-x는 y는 fx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함수니 주기함수 4마다 반복되는 걸 얘들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그림이 여기 이 그림 있잖아. 이 그림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그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 y축에서 딱 뒤집었대. 그럼 반복되고 있는 상황 유지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지. 그러니까 fx 무슨 함수다? 주기함수다. f-x도 무슨 함수다? 주기함수다. gx 무슨 함수다? 주기함수다. g-x, gx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니까 주기함수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자, 이 함수 자체가 주기함수 맞아. 그러니까 4로 가는 우극한을 하라고 했었을 때 어디로 가는 우극한을 하시면 된다고요? 4마다 반복되니까 0으로 가는 우극한을 조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된 거 맞죠?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극한 계산을 하는데 자, 이 f-x에 대한 극한을 조사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0으로 가는 값을 대입해 가면서 추론하셔도 되고 그래프를 그려서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뭐 각자의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fx 그래프면 y는 색깔 좀 다른 걸로 해볼게요. 자, y는 f-x 그래프는 어디 대칭시킨 거라고요? y축 대칭시킨 거잖아. y축 대칭.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옆에다 그림 하나 더 그리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화살표의 방향만 반대로 생각해요. 그럼 이게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고요.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이건 당연히 플러스 1일 거고 플러스 2일 거야. 근데 이게 누구 그래프라고요? f-x 그래프야. 그럼 이 f-x 그래프에서 뭘 하라 그랬냐면 0으로 가는 우극한을 조사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 이 그래프 보고 0으로 가는 우극한을 얘들아 이게 큰 쪽 방향이야. 그러니까 0으로 가는 우극한 0보다 큰 쪽으로 가야 되는 큰 쪽에서 가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읽으시면 되겠지. 그래서 얼마다? 1이다. 자 여기도 한번 가볼까요? y는 g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그래프를 한다면 하살표 방향 이렇게만 바꿔주면 된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안 어렵잖아. 당연한 거야 얘들아. 대칭시킨 거니까. 그 역함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칭시킨 그래프들도 그렇고 그냥 그림을 새롭게 그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축의 방향만 바꿔주시면 돼. 그러니까 원래 축이라는 것도 이렇게 뭐 딱 정방향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거든. 그냥 약속을 한 거니까 자기가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만 하신다면 굳이 저 대칭시킨 그래프를 따로 그릴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럼 얘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 극한을 조사를 할 거였으니까 0으로 가는 우극한. 원래는 4로 가는 우극한이었지만 함수의 주기성을 생각을 해서 0으로 가는 우극한으로 바꿔서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가까이 가시면 됩니다. 맞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1로 나왔대. 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값은 얼마로 나와야 된다? 1 더하기 1이니까 2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건 맞다 틀리다? 틀렸다. 그래서 맞는 건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엔 이 문제 좋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온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곱차 합 나눗셈으로 이루어져 있는 극한을 조사를 할 수 있는지, 합성함수의 극한을 조사할 수 있는지, 경화함수의 극한을 조사할 수 있는지, 대칭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주기함수로 이루어진 함수의 극한을 해결을 할 때 이렇게 뭐 4로 가까이 간다던가 또 아니면 여기 뭐 6으로 가까이 가는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를 해두면 웬만한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뭐 언급을 못 해준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거 경화함수의 극한 뭐 솔직히 뭐 이건 뭐 경우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이렇게 경우 나눴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경우함수 자체가 주제가 돼서 다룬 건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에 역함수의 극한, 역함수의 극한. 자 거기까지를 좀 정리를 한다면 웬만한 함수의 극한을 다 해결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잘 정리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